리처드 링클레이터 감독의 신작 누벨바그를 보고 왔습니다. 장리 고다르 감독의 내 멋대로 해라의 촬영 현장을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누벨바그로 불린 당시 프랑스의 영화 경향을 이끌었던 그런 사람들을 스케치하듯 담아낸 영화죠. 사실 누벨바그와 장리 고다르는 시네마테크 같은 공간에서 함께 토론하는 그런 주제로 여겨지는 편이죠. 그런데 이 영화 누벨바그는 그렇게 시네마테크에 모인 시네필만을 위한 영화로 제작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관점으로 보고자 한다면 실망할 수 있는 작품이죠. 장리 고다르의 영화 세계를 탐구한다거나 내 멋대로 해라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제시하는 그런 작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영화를 연출한 리처드 링클레이터 감독의 이전 작품들을 펼쳐놓고 보자면 제가 생각할 때 누벨바그가 가장 가까운 영화는 아마도 스쿨 오브 락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술에 미친 한 사람이 있고 그의 예술에 동참한 또 다른 사람들이 있고 그렇게 그들이 함께 벌이는 대소동극이라는 관점에서 그렇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누벨바그는 내 멋대로 해라 같은 그런 새로운 영화 예술을 실험하는 게 가능했던 그 시절을 마음껏 덕질하는 영화입니다. 누벨바그를 보는 동안 어떤 예술가의 치열한 고뇌 이런 것보다 아름다운 낭만이 더 눈에 띄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그렇게 이 영화가 누벨바그라의 시대를 어떻게 덕질하고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인상적인 장면들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했습니다. 사실 소재 자체가 스포일러라고 할 만한 게 없지만 그래도 아직 이 영화를 보지 않으신 분들 가운데 누벨바그에 대한 어떤 정보도 원하지 않으시는 분은 시청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누벨바그를 처음 볼 때 눈에 띄는 건 이 영화의 형태죠. 일종의 세팅 값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흑백 영화이고 화면 비율은 아카데미 비율로 불리는 1.37대 1입니다. 최근에 개봉한 여행과 나날이라는 작품이 있죠. 그 영화를 보신 분들은 이 비율이 낯설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카메라가 움직이는 형태나 편집 또한 현대 영화와는 거리가 먼 스타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누벨바그의 시대였던 1960년대에서 70년대 그때의 스타일로 영화를 만들고 있는 건데 이런 선택부터가 하나의 덕질로 볼 수 있겠죠. 이처럼 과거 영화의 스타일을 재현하는 시도는 꽤 자주 있었습니다. 무성 영화의 스타일을 재현했던 아티스트가 있었고 그리고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이 데스프루프에서 과거 익스플로이테이션 영화를 재현하기도 했었죠. 그런데 누벨바그에서 조금 다르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 영화의 목적은 그 시대의 영화를 재현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누벨바그는 어디까지나 장리 고다를 비롯한 당시 누벨바그 영화인들의 커뮤니티를 재현하려고 했던 것이고 이 커뮤니티를 조명해서 관객에게 보여주려고 할 때 당시의 스타일을 선택하는 게 좋겠다 이런 판단을 한 거겠죠. 그래서 저는 누벨바그의 이런 스타일이 일종의 인스타그램 필터처럼 느껴졌습니다. 1960년대의 파리를 사실적이고 실감나게 재현하는 게 아니라 그 시대의 스타일을 이용해 마치 그때가 좋았지 이런 느낌으로 반추하듯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건 절대 부정적인 의미의 말이 아닙니다. 이 영화에서는 이런 태도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누벨바그란 이 영화는 그 시절에만 가능했던 영화의 낭만을 보여주는데 가장 큰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벨바그가 소개하는 장리 고다르는 이미 유명한 비평가지만 아직 장편 영화를 연출하지 못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과 함께 까이의 뒷시네마에서 비평을 했던 다른 친구들은 이미 영화 감독으로서도 이름을 알리고 있죠. 고다르는 그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조급해하고 있습니다. 초반부의 한 장면을 보면 그런 고다르에게 친구 쉬잔 시프망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얼마나 더 뜸을 들이다가 용기를 낼 거야? 하던가 닥치던가. 저는 이 장면이 상당히 기억에 남았습니다. 시프망을 연기한 배우가 저 말을 한 이후에 자기가 피고 있던 담배를 끄는데 그런 앵글이 정말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 장면의 장리 고다르가 찌질한 방구석 예술가? 이렇게 보이는 거죠. 말로는 영화를 찍을 거다, 시나리오를 쓰고 있다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아직은 영화를 만들 수 있는 용기가 없는 상태인 겁니다. 이런 고다르를 영화 만들기 세계로 밀어넣는 결정적인 계기 또한 어딘가 이렇게 멋있지만은 않습니다. 친구인 프랑스와 트리포가 연출한 400번의 구타를 칸 영화제 상영관에서 보는 장면이죠. 고다르의 선글라스에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비춰지는데 이 연출은 나중에 마지막 장면과도 연결됩니다. 아무튼 이어지는 트리포에 대한 기립박수, 장곡도의 헌사 이런 거를 연결해서 보면 영화 속에 고다르가 가진 조급함, 열망 또는 질투가 한데 섞여 있는 그런 순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캐릭터의 흐름이 흔히 볼 수 있는 성장 영화의 서사처럼 보였습니다. 처음부터 고다르의 천재성을 부각시키는 게 아니라 그가 자신의 예술을 밀어붙이는 과정을 차근히 연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때 고다르의 영화 만들기에는 여러 사람의 조언과 도움이 있습니다. 이 또한 누벨바그가 보여주는 그 시대 영화의 낭만인데 아이 한 명을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그런 말처럼 파리의 수많은 영화인들이 고다르가 내 멋대로 헤라를 완성하도록 돕고 있는 것처럼 연출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리처드 링클레이터 감독의 덕질 욕구가 또 한 번 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누벨바그에는 당대의 수많은 실존 영화인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영화감독, 비평가, 배우, 내 멋대로 해라의 스태프들, 영화 제작사의 직원들도 포함되어 있죠. 그 중에는 유명한 사람도 있지만 물론 아예 모르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다만 그들 모두 똑같이 기념사진을 찍는 것 같은 포즈로 이름과 함께 명확하게 소개가 되고 있죠. 이때 중요하게 강조되는 인물들이 로베르토 로셀리니, 장피에르 멜빌, 로베르 브레송, 이런 전설적인 영화 감독들입니다. 이 영화는 이들이 고다르에게 해주는 조언에 대해서 꽤 자세하게 담고 있죠. 로셀리니는 이런 조언을 합니다. 영화를 찍을 때 동시녹음, 컬러, 큰 화면 같은 건 다 잊어라. 전통적인 형식은 무시해라. 촬영을 하다가 막히면 중단하고 각본을 쓰는 대신 메모를 해라. 장피에르 멜빌도 영화 만들기에 대해서 아주 명쾌한 조언을 해줍니다. 서사는 쉽게 만들어. 서브 플롯 같은 건 포기해.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나중에 내 멋대로 헤라를 촬영하다가 우연히 로베르 브레송을 만나게 되죠. 이 현장이 로베르 브레송의 작품 중 하나인 소매치기를 촬영하는 장면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때 브레송은 똑같은 엑스트라들과 4일 동안 촬영했던 일화를 들려주면서 영화 속에 나오는 모든 공공장소에 같은 얼굴이 채워져 있는 게 곤혹스러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누벨바그에서 이런 장면들은 단지 그 시대의 영화계를 보여주는 맥락으로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후에 보게 되는 내 멋대로 헤라의 촬영 현장 스토리를 보면 영화 속의 장리 고다르는 이런 선배 감독들의 조언을 다 고스란히 따르고 있거든요. 로셀리니가 말한 것처럼 영화 만들다가 중단하고 각본 대신 메모를 쓰는 것도 그렇죠. 그리고 카메라를 숨겨서 일반 시민들을 엑스트라처럼 몰래 찍는다던가, 장볼 벨몽도가 죽는 연기를 한 장면에서 그 몰려든 시민들을 그대로 두는 것도 이게 브레송의 조언 때문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실제로도 그들이 이렇게 고다르에게 직접적으로 조언을 했는지는 알 수 없죠. 다만 링클레이터 감독은 고다르의 영화 세계에 그들의 영향이 있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 우디 앨런의 미드나잇 인 파리 같은 영화가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파리를 여행하다가 과거의 전설적인 예술가들과 만나게 되는 그 영화처럼 리처드 링클레이터 감독 본인이 직접 만나고 싶은 그 시대의 감독들을 장리 고다르를 통해서 만나고 있다, 이런 느낌인 거죠. 저는 이것도 상당히 아름다운 덕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링클레이터 감독 본인이 이 영화와 관련된 인터뷰에서 수도 없이 밝히기도 했고, 그의 다른 영화를 봐도 알 수 있는 거지만 링클레이터 자체가 누벨바그의 영화에서 굉장히 큰 영향을 받은 그런 아티스트이기 때문입니다. 이 영화의 프로덕션 노트에서도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프랑스 누벨바그가 나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다고 믿는다. 영화를 좋아했지만 직접 만들 거라는 생각은 해보지 않았던 시절, 내 멋대로 헤라와 다른 누벨바그 영화들은 영화가 얼마나 멋지고 즐겁고 혁명적인지 알게 해주었다. 그리고 그 시기를 상징하는 것이 고다르다. 그는 금지된 것을 행했고 스케치를 하고 즉흥을 만들어냈다. 나는 그의 유머와 물질성, 뻔뻔함을 사랑한다. 이런 인터뷰를 보면 링클레이터 감독이 이 영화를 만드는 동안 얼마나 큰 행복감을 느꼈을까, 이런 부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가 느꼈을 즐거움과 행복감이 이 영화에 그대로 담겨있는 느낌이거든요. 영화를 보면 장리 고다르의 연출 방식은 다른 스태프과 배우들을 크게 당황시키고 있습니다. 일단 모든 컷을 빠르게 찍고 직접 카메라 뷰파인더를 보이지도 않죠. 그리고 시간이 충분한데도 다음 장면에 대한 구상이 완성되지 않으면 촬영을 그냥 접어버립니다. 그렇게 아예 촬영을 하지 않는 날도 있고요. 이때 스태프들을 더 크게 당황시키는 건 장리 고다르가 한 씬 안에서 컷의 일관적인 연결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다는 겁니다. 소품과 카메라의 위치, 이런 것에 구애받지 않으면서 원래 현실이라는 게 일관적이지 않다, 뭐 이런 얘기도 하죠. 이런 상황을 보여줄 때 이 영화는 고다르에게 어떤 예술적인 영감과 고뇌가 있었을까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고다르의 그런 괴짜 같은 기행으로 벌어지는 유머러스한 소동극을 그리고 있을 뿐이죠. 그리고 내 멋대로 헤라를 촬영하는 카메라가 돌아가지 않는 순간, 또는 그 카메라가 비추지 않는 공간에서 더 즐거운 일이 많았다는 것처럼 연출하고 있습니다. 장볼 벨몽도와 진 시버그가 함께 춤을 연습하거나 배우와 스태프들이 모두 윙크를 하면서 요즘으로 치면 릴스 같은 영상을 찍는 그런 모습들이 그렇죠. 특히 실제 내 멋대로 헤라 속 장면과 정반대의 시점에서 바라보는 앵글일 때 더 생생한 장면이 많습니다. 내 멋대로 헤라에서 파트리샤가 핀문을 파는 장면, 그리고 마지막에 미셸이 총을 맞아 허우적대며 걸어가는 장면은 원래 영화에서 모두 뒷모습을 촬영하는 걸로 연출되어 있었죠. 그런데 누벨바그는 이때 그들의 앞모습을 바라보는 앵글을 보여줍니다. 어차피 후시 녹음을 하는 영화이기 때문에 배우들이 영화와 상관없는 대화를 하기도 하고, 피 흘리는 분장을 하고 걸어가는 장면에서 주위 사람들에게 영화를 찍는 중이니까 놀라지 말아라, 뭐 이렇게 외치기도 하는 그런 모습이죠. 어떻게 보면 이게 별게 아닌 장면이 있기도 한데, 옛날 사진을 인공지능 엔진에 넣어서 만들어낸 그런 영상을 보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런 영상을 보면 대부분 사진 속의 인물이 미소를 짓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을 연출하잖아요. 이 영화도 마찬가지인 거죠. 실제 내 멋대로 헤라 촬영 현장의 분위기가 어땠는지는 우리가 지금은 알 수 없지만
누벨바그는 그렇게 유쾌하고 행복한 모습들로 재구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멋대로 해라를 오래전에 봤던 입장에서도 이런 장면들을 보면 기분이 안 좋을 수가 없는 거죠. 실제 영화를 만드는 분들은 누벨바그를 통해서 영화 만들기가 얼마나 즐거운 일이었는가 이런 걸 새삼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링클레이터 감독이 그렇게 전달하려고 하는 게 결국에는 영화 만들기의 즐거움 또는 아름다움 이런 것 같았거든요. 그렇다면 영화 만들기에 있어서 무엇이 가장 즐거운 것인가, 이런 질문을 떠올리면서 내 멋대로 해라의 여주인공인 진 시버그를 부각시킨 것 같았습니다. 누벨바그란 이 영화 안에서 보면 진 시버그는 고다르의 연출 방식을 따르면서도 사실은 가장 많이 짜증내고 또 결국에는 그냥 체념해버리는 인물로 묘사가 되거든요. 그녀는 미국 배우이고 내 멋대로 헤라를 촬영하기 전에는 미국에서 오토 프로민저 감독의 영화 슬픔이여 안녕을 촬영했죠. 그녀는 오토 프로민저가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감독이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배우를 엄격하게 통제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느낌이 나올 때까지 계속 배우를 다그치고 반복시키는 그런 감독이었다는 얘기겠죠. 그런 진 시버그한테 내 멋대로 해라의 촬영 현장은 정말 당황스러운 곳이었겠죠. 감독은 즉흥성과 돌발성을 탐구한다면서 시나리오도 주지 않고 자기는 여배우인데 분장도 하지 말라 그러고 집에서 촬영 현장까지 걸어오라고 하고 뭐 이런 식이니까요. 그런데 나중에는 이런 진 시버그 또한 고다르의 연출 방식을 체화했다는 걸 보여준 장면이 있습니다. 호텔 방에서 벨몽도와 연기가 끝난 후 고다르는 그녀에게 이런 말을 하죠. 방금 했던 대사를 내가 찾을 수가 없는데 당신이 만든 거냐. 이때 진 시버그가 이제 아닌 척 하긴 하는데 사실상 그녀가 뭔가 현장에서 떠오르는 느낌을 대사로 했다, 이런 맥락이겠죠. 그리고 마지막 촬영에서는 감독의 지시를 끝까지 따르지 않다가 고다르가 그래도 뭔가를 보여달라고 하니까 실제로도 유명한 장면이지만 바로 옆에 경찰에게 역겹이 무슨 뜻이냐 이렇게 묻고 미셸처럼 자신의 입술을 이렇게 만지는 그런 연기를 보여줍니다. 이때 장리 고다르의 표정이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뭔가 자신도 생각하지 못한 정말 즉흥성과 돌발성의 미학을 발견한 느낌? 그런 거죠. 그처럼 누벨바그는 결정적으로 영화 만들기의 가장 큰 즐거움이 이렇게 모든 스태프과 배우가 함께 만드는 그 자체에 있다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 영화가 가장 크게 보여주는 건 이런 진 시버그의 변화인데 사실은 그녀를 통해서 이렇게 영화 현장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동화되어 가는 풍경, 그런 걸 보여주려고 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지막 시퀀스에 이르면 앞부분에 칸 영화제 사령관에서 400번의 구타를 보던 장리 고다르의 모습이 비슷하게 반복됩니다. 이번에는 자신의 첫 장편 영화를 보고 있는 상황이죠. 아직 용기를 갖지 못한 채 친구의 영화를 선망하듯 바라보던 때의 고다르와 내 멋대로 헤라를 완성한 후 그 영화를 보고 있는 고다르의 모습을 반복해서 겹쳐놓고 있는 겁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작품을 하나의 성장 영화로 본다면 마지막 시퀀스의 고다르는 앞의 인물과는 다른 인물이 되었다고 봐야겠죠. 이제 어엿한 장편 영화 감독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는 자신의 영화적인 실험을 완성해낸 사람이다, 이런 의미로 그렸을 수도 있습니다. 관객의 입장에서는 내 멋대로 헤라가 영화사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알고서 이 장면을 보기 때문에 그보다 더 큰 의미로 그 장면을 바라볼 수 있죠. 작게 보든 크게 보든 저한테는 그냥 기분이 좋은 장면이었습니다. 링클레이터 감독도 어떤 영화사적인 의미보다는 자신이 사랑하는 영화 감독의 탄생 이런 거를 재현할 수 있다는 그런 즐거운 기분으로 연출을 하지 않았을까. 그만큼 이 영화 자체가 매우 행복하고 낭만적인 덕질이기 때문에 영화를 오랫동안 좋아했고 지금도 즐기고 있고 앞으로도 꾸준히 영화를 보고 싶어하는 관객이라면 굳이 저 시대에 대한 애정과 정보가 없더라도 행복하게 볼 수 있는 영화가 아닐까, 그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곧 또 다른 작품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